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출근을 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 강변북로는 굉장히 막히네요. 네, 굉장히 막히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옷을 요 가운 안에다가 따뜻한 그 이너웨어를 입고 요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전 아들한테 오늘 롱패딩을 권했는데 아들이 롱패딩은 오바라면서 정말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안 듣고 사춘기와 어린이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들이 4학년인데 그 경계에 있어서 외모에도 엄청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안경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경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TV 앞에서 엄청 가까이 보고 안경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요.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밑에 있는 직원은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경을 쓰게 됐는데, 안경을 쓰고 나서 굉장히 후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들으면 안경을 그렇게 사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안경을 사줬고, 다행히 저희 동네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지 않게 안경을 맞췄고, 말로는 안 보여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스타일이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뿔테냐 아니면은 쇠 느낌의 그런 재질이냐,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안경점에서도 처음 쓰는 거니까 잠시만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처음 쓰는 거니까 뿔테를 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뿔테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요.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뿔테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러지거나 부딪히거나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고, 또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쇠 느낌이 나면 아무래도 더울 때는 뜨거워지고 또 추울 때는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플라스틱의 그런 뿔테들은 그런 느낌이 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일주일치를 찍어 놓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거를 동시에 5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말 동안에 과연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구독자가 생길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수시로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이 턱살이 너무 신경 쓰이네요. 네, 아무튼 이건 신경 쓰고 싶지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여러분? 네, 나이가 들어서 들어감에 따라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네, 구독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그 핑크 니트의 조회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역시 조금 그런 걸 보면 여성분들이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제가 그렇게 옷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여느 30대 여성분, 직장인 분들이라면 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출근 룩 고민하고요. 그리고 네, 그냥 그렇게 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옷에 신경을, 그래도 저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비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네, 어릴 때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 옷을 입었고 그랬었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사실 매일 보는 직원들이고 잘 보일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나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할 때 편한 옷 입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거는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고. 근데 저는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 그래도 좀 예쁘게 입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누가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제 옷을 보지 않고요. 뭐 아파트에서 갈 때나 누가 볼까요? 그리고 내려서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곰방 진짜 뭐 한 30초 걸어가면 사무실이기 때문에 정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직원들이 보겠지만 뭐 직원들도 각자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신경을 안 쓸 텐데, 그냥 저는 저를 위해서 그 운전을 하면서 좋은 점이 굽 있는 신발을 신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 무조건 편한 거, 무조건 운동화, 데일리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그 지하철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오가고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전혀 신지 못했습니다. 굽 있는 신발을. 근데 차가 있으니까 굽 있는 신발도 신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물론 금방 벗습니다. 그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잖아요, 여러분. 사무실에서는. 물론 금방 벗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착장을 하고 갑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좀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는 제가 좋아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 나를 좀 위하는 기분이 들고, 제가 요즘에 그런 데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나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하고 뭘 하나를 먹어도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그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요. 자식들한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옷 입혀주고 싶고, 예쁘게 꾸며주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엄마가 있지만 엄마가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 역할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가끔은 좀 서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집안일이나 이런 걸 다 막 떠안아야 되고, 퇴근을 했는데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고, 이럴 때 좀 지치는 하루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너무 필요한데, 그럴 때 내가 나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칭찬도 좀 많이 해주고. 잠시만요. 제가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힘이 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나를 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한테도 엄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엄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 집에 또 있습니다. 제가 반려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입니다. 네, 반려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무조건 반대를 했어요. 이 개는 블랙아이드 크랩이라는 개인데, 뭐 애완용으로 이제 그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용으로 나온 개인가 봐요. 네, 옆으로 가십시오. 네, 깜빡이를 켜고 제 앞으로 오려고. 네, 네, 비상 깜빡이를 켜주시네요. 그런 개여서 그 개를 이제 저희 아들이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분양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매번 뭔가를 받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걸 생명과학을 수강한 지가 꽤 됐는데, 매번 하나씩은 받아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뭐 쭈꾸미가 아니고 미꾸라지를 받아온 적도 있고요. 이러저런 것들을 받아오는데, 다들 오래 수명이 가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반대를 하는데도 아들은 그거를 항상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를 분양받아 왔는데, 요 아이가
야행성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적 있나요? 야행성이고, 그리고 뭐 먹이도 그냥 뭐 사람 먹는 밥이나 빵이나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주면 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 근데 제가 얘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게 참 그런 건가 봐요.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면 제가 개멍을 합니다. 아침에 얘네들은 잘 잤나, 잘 움직이고 있나, 죽지는 않았나, 뭐 필요한 건 없나, 밥은 다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개멍을 합니다, 아침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저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2마리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좀 작고, 그래서 이 아이가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아이만 분양을 받아왔는데, 이 블랙 아이드 크랩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그런 케이스에다 해야 되는데, 이제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랑 저 아이들은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플라스틱 뚜껑 같은 것을 덮어놨는데, 웬걸 탈출을 무려 2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쪽같이 뭐 냉장고 밑에도 뒤져보고 막 구석진 데는 다 뒤졌는데 없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 발견한지 아세요? 베란다 세탁기가 있거든요, 저희 베란다에. 아니, 거기에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얘가 이렇게 정말 담 넘는 도둑처럼 한 다리를 이렇게 딱 걸치고 이러고 있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딱 잡았는데, 조그만 애거든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뭘 아프겠어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냥 맨손으로 덥석 잡았는데 아프더라고요. 집게로 저를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생물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존 본능이란, 정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아이가 저를 물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 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아들한테 엄마 미워서 얘 밥도 주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저희 아들이 반 철학가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얘는 감정이 없다, 엄마 얘는 잘못이 없어, 얘는 그냥 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식물이 뭘 알겠어, 이 개가 뭘 알겠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식물도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뿐이고, 저희 집에 있는 크래비도 그냥 살려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하니까 살려고 한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은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은 인간에게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막 우리 혼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상대방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왠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감정을 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래비가 하듯이 감정을 빼고 좀 드라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괴로운 마음이 조금, 그 크랩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던 저희 아들 말처럼 괴로운 마음이 좀 이렇게 덜어지는, 홀가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좀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주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또 다시 잘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에 뭐 반려개가 있다든지, 그 꽃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멍멍하는 그 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반려묘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어떤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도 지금 차가 좀 막히고 있고 그런데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